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입니다. 페스트는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카뮈의 두 번째 소설인데요. 알제리 북부에 있는 오랑이라는 항구 도시에 페스트가 발병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가 폐쇄되고 페스트가 종식된 뒤 다시 도시문이 열리기까지의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럼 한 도시가 병마와 싸우는 이야기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알제리 해변에 있는 오랑시입니다. 초라하고 평온한 도시지만 솔직하고 동정심 많은 그리고 활동적인 주민들이 있어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 도시에 베르나르 리웨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리웨는 4월 어느 날 아침 진찰실을 나오다 죽은 쥐를 밟을 뻔합니다. 리웨는 건물 수의인 미셸 씨에게 쥐가 나왔다고 말해주지만 미셸 씨는 쥐가 나올 법한 건물이 아니라며 누군가가 장난을 쳤을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리웨는 같은 날 저녁 같은 건물에서 쥐가 피를 토하고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미셸 씨는 이상하다고 말하며 죽은 쥐를 더 발견했다고 말해줍니다. 리웨는 병든 지 1년 된 아내가 치료를 위해 요양소로 떠난 날 아내를 배웅해주고 오다가 쥐들의 사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공장에서는 수백 마리의 쥐 사체들이 생겨나기까지 하고 길거리에도 쥐 사체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미셸 씨는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엄청난 통증이 있다며 리웨에게 진찰을 부탁합니다. 리웨는 잠깐 미셸 씨를 살피고 오후에 진찰을 해줄 테니 체온을 재고 있으라고 하죠. 오후가 되어 미셸 씨에게 가려던 리웨는 시청에서 일하는 그랑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리웨는 가난했던 그랑을 무료로 진찰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랑은 옆방에서 누군가가 자살 시도를 했지만 자신이 구했다며 상태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리웨는 자살 시도한 코타르라는 사내에게 가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코타르는 경찰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말하지만 리웨는 조사만 며칠 늦춰달라 부탁하겠다고 말하고는 미셸 씨에게 달려갑니다. 미셸 씨는 체온이 39.5도였고 목에 임파선과 사지가 부어올라 있는 상태로 구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리웨는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중 하나인 리샤르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리샤르는 동일한 증상의 환자가 2명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죠. 리웨는 미셸의 아내에게 남편을 지켜보라 말합니다만 다음날 미셸 씨의 열은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계속된 구토, 목에 임파선이 타는 듯한 통증에 헛소리까지 해댑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시한 리웨는 치료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지만 미셸 씨는 구급차 속에서 쥐들이라는 말과 함께 숨지고 맙니다. 오랑시에는 미셸 씨와 같은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점점 증가합니다. 며칠 사이에 사망 건수가 곱절이 되고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동료 의사인 카스텔은 리웨를 만나 페스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던 중 그랑이 리웨를 찾아옵니다. 그랑은 통계국에서 일하거나 호족 사무에 관한 일도 했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에 관한 집계를 냈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리웨에게 알립니다. 리웨는 현청의 보건위원회를 소집해 의사들과 토의합니다. 의사들은 페스트라는 단어의 파급력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했을 때의 책임을 걱정하지만 리웨는 자신이 본 병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이대로라면 시민 절반이 위태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웨는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시에서는 청결의 강조, 의사의 진단이 이뤄질 경우 가족들의 의무적 신고, 환자들의 격리, 환자가 있던 곳의 소독 실시 등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죠. 카스텔은 혈청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리웨는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만 그렇다고 시 전체적인 일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출퇴근 전차는 만원이고 저녁 때는 거리가 가득 차고 영화관 앞에 사람들은 줄지어 서게 되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안 총독부에서는 현청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패스트 사태를 선포하고 시를 폐쇄하라 라고.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코타르였습니다. 죄를 저질렀던 코타르는 패스트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을 잡기 위해 경찰이 올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하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도시의 문들이 모두 폐쇄되자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패스트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가족이 패스트 진단을 받게 되면 죽거나 완치되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병에 걸리면 숨기게 되고 의사와 경찰은 숨은 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존경하는 판누르 신부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 패스트를 오랑시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자신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패스트와 함께 감금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시의 폐쇄가 불편함에서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묘지도 부족해 임시 화장터를 만들기도 하고 일손은 계속 부족해집니다. 이때 리웨와 안면이 있던 장타루라는 사람이 보건대를 조직합니다. 외지에서 잠깐 오랑에 온 타루가 조직한 보건대는 환자의 이송, 시신의 운반, 병세에 대한 통계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건대에는 타루와 같이 외지에서 온 랑베르와 통계에 능한 그랑이 함께했고 리웨와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패스트는 여전히 기세가 강합니다. 사망자 수의 그래프가 완만해지지만 줄어들지는 않죠. 리웨의 주변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어갑니다. 알고 지내던 예심판사 오통의 아들 자크는 카스텔이 만들어낸 혈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망하고 의사였던 리샤르까지 사망하게 되면서 오랑시에 비관적인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식량 보급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부유층은 문제없이 잘 살게 되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현청은 겨울이 오면 패스트가 수그러들 것이라 판단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그랑이 감염됩니다. 리웨는 그랑을 진찰하며 사망을 예상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를 기점으로 갑자기 완치된 환자들이 속속들이 보고되고 효과가 거의 없었던 카스텔의 혈청에 대한 효과도 여기저기서 보고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패스트의 기세가 줄어드는 게 통계적으로 명확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패스트가 쇠약해져 감에 따라 도시의 문이 열리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코타르는 언짢아합니다. 계속해서 패스트가 지속되길 바라는 코타르는 비관론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병세는 계속 진정되어 도시의 기능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죠. 결국 코타르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다 잡히게 됩니다. 패스트가 종식되어 도시의 문이 열리기 며칠 전 보건대를 조직했던 타루가 패스트에 걸려 죽게 됩니다. 또한 리웨는 요양을 갔던 아내의 죽음을 전보로 받게 되죠. 시의 문이 열리고 축제가 벌어지지만 리웨는 마냥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패스트로부터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또다시 나타날 패스트를 경계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패스트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느끼는 군중들의 심리, 그것에 대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 놓은 소설입니다.
격리가 개인들에게 뜻하는 의미, 패스트라는 죽음의 병이 갖는 의미, 폐쇄된 도시에서 느끼는 군중들의 심리 등 병이 발병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다시 쇠퇴하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개인과 군중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죠. 마치 오랑시에서 패스트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때의 신문 사설을 읽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흥미진진한 전염병 소설이라기보다는 전염병이 발병함으로써 인간의 생활, 생각, 가치와 더불어 집단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중간중간 책을 덮고서 생각할 거리도 충분히 던져주죠.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못한 장타루의 이야기, 랑베르와 리베이테와 판도르 신부의 연설 등 더욱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줄거리만 따라가는 소설보다 줄거리 속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세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소보로방의 두 번째 소설 패스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